안녕하십니까. K부동산 월드입니다. 오늘 주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에 관한 내용입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2020년 8월 18일 날 개정이 되었는데요. 그 민특법 개편 내용 주요 사항 몇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기 임대 4년에 대한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장기 일반 민간 매입 임대, 그러니까 8년짜리 중에 아파트 신규 등록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아파트로 인해서 투기가 일어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아파트를 지정해서 신규 등록을 폐지를 시킨 것입니다. 세 번째는 단기 임대 4년에서 장기 임대 8년으로의 전환을 못하도록 했고요. 네 번째, 장기 임대 8년에 대한 의무 임대 기간이 10년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중요한 내용들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기 임대 4년과 장기 중 아파트에 대해서 폐지 대상 임대주택으로 지정을 하면서 자진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자동 말소를 하도록 했는데요. 자진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이 만기 전에 2분의 1을 경과하고 임차인 동의를 받게 되면 자진 말소를 가능토록 했고요. 자동 말소는 의무 임대 기간이 만료가 되면 지자체에서 직권 말소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폐지 대상 임대주택인 단기 임대 4년과 장기 중 아파트 매입 임대에 대해서 이렇게 하도록 한 것입니다. 그런데요, 폐지 대상 임대주택이 자진 자동 말소되는 경우에 임대사업자가 직접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매도할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요건을 지키도록 하였습니다. 임대사업자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요건인데요, 말소 임대주택에 대해서 장기 임대주택 기본 요건을 충족을 한 상태에서 의무 3가지가 추가되었습니다. 의무 첫 번째 걸 보게 되면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킬 것. 두 번째 보면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어야 함. 세 번째는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것. 이러한 3가지 의무가 추가가 된 것이고 이 3가지를 지켰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겠다 하는 내용으로 지금까지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많은 논란사항이 된 것이죠. 그러면 장기 임대주택 기본 요건이 무엇이고 이 의무 3가지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는지 따로따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장기 임대주택 기본 요건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한 장기 임대주택 기본 요건은 첫 번째, 지자체,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자체와 세무서에 동시에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임대 개시일 당시 기준시가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 기간을 준수를 해야 되는데 이전에는 기본적으로 5년 이상 준수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정 이후에는 8년, 10년 이상으로 변경됩니다. 네 번째, 임대사업자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거는 수도권이건 지방이건 지역을 불문합니다. 다섯 번째, 임대료 증액 제한 5% 이내를 준수를 해야 됩니다. 이 내용은 2019년 2월 12일 법이 개정된 이후에 갱신 또는 새로 계약이 체결되는 분부터 적용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장기 임대주택 기본 요건을 우선 지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적용에 대한 청구사항이 하나 있는데요.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해서 그냥 무작정 여러 번 다 해주는 게 아니고 한 번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굉장히 여기서 큰 쟁점사항이 나오게 되는데요. 임대사업자가 폐지 대상인 임대사업자를 자진, 자동 말소한 후에 본인이 살고 있는 거주주택을 매도할 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는 임대사업자 말소 후에도 3가지 의무를 계속 지켜야 하는가 하는 그러한 쟁점사항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국세청 해석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2022년 1월 24일에 최종적으로 기획재정부 유권 해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획재정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서 적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다음 살펴보겠습니다.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해서 나오게 되는 쟁점사항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중에 첫 번째입니다. 말소 이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킬 것. 두 번째, 말소 이후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세 번째, 말소 이후에도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증을 유지하고 있을 것. 이런 내용들을 의무사항으로 지정을 해놓고 이걸 지켰을 때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큰 쟁점사항으로 나오게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유권 해석이 이제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서 1에서 3까지 모두를 지켜야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2022년 1월 24일에 기재부 질의회신이 새롭게 나오게 되면서 변경이 되었는데요. 1과 3 모두 지키지 않아도 거주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 해석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세청 해석을 기재부 질의회신에서 완전히 다르게 뒤집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한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쟁점사항 첫 번째입니다.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키지 않고 5%를 초과해서 받은 적이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유권 해석을 살펴보겠습니다. 기존의 국세청 해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그랬습니다. 안 됩니다 그랬는데 변경된 기재부 질의회신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했습니다. 다만 임차인이 계약갱신 청구권 행사 시에는 역시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5% 이내에 인상이 제한됩니다. 쟁점사항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말소 이후에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건데요. 유권 해석을 보겠습니다. 기존 국세청 해석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안 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변경된 기재부 질의회신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이렇게 반대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말소 후 임대주택에 전입, 그러니까 거주를 하는 것이죠. 전입을 먼저 하고 거주주택 양도시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는 것이고요. 말소 후에 임대주택이 공실인 상태에서 이렇게 공실인 상태에서 거주주택 양도시에도 양도세 비과세가 된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쟁점사항 세 번째입니다. 말소 이후 거주주택 양도하기 전에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폐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는 내용인데요. 유권 해석입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해석에 따라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해주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변경된 기재부 질의회신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라고 또 반대로 이렇게 해석이 된 것이죠. 다만 임대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또 다른 임대주택이 있다면 그 임대주택에도 사업자 등록증이 필요하니까 폐업을 하면 안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임대사업자 자진자동 말소 후에 거주주택 특례 요건에서 특히 주의할 점 몇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거주주택 양도시에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임대주택은 자진자동 말소 전까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장기 임대주택 요건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이 장기 임대주택 요건은 앞에서 몇 가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이것이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전 때와 이후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러한 장기 임대주택에 대한 세부적인 요건은 뒤쪽에서 별도로 정리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자진 말소 후 경우에는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임대 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하고 임차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일 것. 이런 거니까 이런 내용 관심 있게 봐두셔야 하고요. 네 번째, 쟁점의 대상인 자진 자동 말소는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서 해당되는 게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폐지 유형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폐지 유형 임대사업자에 대해서만 자진 자동 말소 대상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폐지 유형 임대사업자가 어떤 것이 있느냐? 단기 임대 4년짜리 그리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 중에 아파트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외의 것들은 전부 제외가 되는 것이죠. 말소 제외 대상 예를 들어보면 장기 일반 민간 임대 8년으로 등록된 다세대, 다가구, 단독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이런 내용들은 자진 자동 말소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분해서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추가로 등록 임대주택 유형별
폐지 그리고 유지 현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임대, 그러니까 단기 민간 임대주택 4년짜리는 매입 임대가 됐든 건설 임대가 됐든 앞으로는 폐지가 됩니다. 장기 임대는 공공지원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는 매입 임대가 됐든 건설 임대가 됐든 유지가 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8년짜리도 일단 매입 임대가 됐든 건설 임대가 됐든 유지를 시켜주는데, 매입 임대에서 아파트만큼은 폐지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앞으로 폐지될 유형은 단기 임대는 매입, 건설 모두가 다 폐지되고, 장기 임대는 매입에서 아파트가 폐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가 폐지가 된다는 것이니까 이 유형은 잘 기억해 두시고요. 참고사항을 보겠습니다. 주택법 제2조 제20호의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내용인데요. 폐지 대상인 아파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에 포함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형 생활주택은 5층을 넘어가니까 아파트형 주택으로 구분이 될 수 있지만, 이거는 원룸형 주택이기 때문에 일단 폐지 대상인 아파트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는 것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이러한 기재부 유권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준용이 가능한 분야가 있는데요. 이 분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말소한 임대주택을 매도할 때 그 임대주택에 대해서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말씀드린 그 의무를 지켜야 양도세, 중과세 배제를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기재부 유권 해석을 준용을 하게 되면 역시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해진다는 얘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조정 대상 지역 임대주택 양도세, 중과 배제에 관한 내용인데요. 여기서도 역시 쟁점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소 이후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임대료 5% 증액 제한을 지킬 것. 두 번째, 말소 이후 임대주택 양도일까지 세무서 사업자 등록을 유지할 것. 이렇게 해야 지금까지는 양도세, 중과 배제를 시켜주는 걸로 했는데 이게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기재부 유권 해석을 준용해 보겠습니다. 기존에는 국세청 해석에 따르면 1과 2, 그러니까 앞에 있는 두 가지를 모두 지켜야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돼 있었는데, 이게 변경된 기재부 질의회신에 따르면 1과 2 모두 지키지 않아도 양도세, 중과 배제가 가능하다 이렇게 예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아직 확실하게 나와 있는 내용은 없지만 준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후에 구체적으로 유권 해석이 보완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더 자세하게 알고 싶어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참고 자료를 첨부를 했는데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 시에 가능한 장기 임대주택 요건 세부사항에 관한 내용입니다. 장기 임대주택 요건에 대해서는 앞에서 일부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게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 이전과 이후가 이 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장기 임대주택 요건은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사업자 등록을 한 부분과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등록한 부분, 이렇게 해서 1번, 2번으로 구분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임대주택 요건 1번입니다. 여기는 2020년 7월 10일 이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경우입니다. 등록 요건은 지방자치단체, 시, 군, 구청에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그와 함께 세무서에도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적용 임대주택을 보면 여기는 모든 임대주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단지 아래에 1, 2, 3 이 세 가지는 제외가 됩니다. 왜냐하면 7월 10일 부동산 대책과 8월 18일 민특법 개정 시행 일자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2020년 7월 11일에서 2020년 8월 17일 사이의 기간 중에 해당이 되는 내용인데요. 1번 사항을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로 등록한 임대주택은 여기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단기 민간 임대에서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전환한 임대주택도 여기에 적용이 되지 않고요. 세 번째, 2020년 7월 10일 이후에 아파트를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한 매입 임대주택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장기 임대주택으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주지 않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가액 요건을 보겠습니다. 임대 개실 당시 기준시가 6억 원 이하,
수도권 밖은 3억 원 이하가 되겠고요. 면적 요건은 없습니다. 임대주택 유형은 단기 민간 임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나눠지고 있고요. 임대 의무 기간은 5년 이상 기본적으로 임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임대료 징액 제한을 보겠습니다. 임대보증금, 임대료의 증가율이 5% 이내여야 하는데요. 이거는 2019년 2월 12일에 법이 시행됐기 때문에 이후에 임대차 계약 갱신 또는 새로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여기서도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생애 한 차례만 거주주택을 최초로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하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주택임대사업자 등록한 부분을 보겠습니다. 여기서는 다른 내용은 다 앞의 내용과 똑같은데요. 적용 임대주택에 있어서 앞에는 모든 임대주택이 해당이 됐지만 7월 11일 이후에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임대주택 유형도 여기서는 대입임대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가 해당이 되는데 아파트는 제외가 되고요. 건설임대는 장기 일반 민간 임대만 해당이 됩니다. 임대 의무 기간을 보겠습니다. 2020년 7월 11일부터 2020년 8월 17일까지 장기 일반 민간 임대를 등록하신 분들은 8년 이상 임대를 하시면 되는데요.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법이 개정된 이후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로 등록하신 분들은 10년 이상 임대를 해야 되는 것으로 역시 기간이 늘어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주주택은 2년 이상 거주를 해야 됩니다. 이와 같이 7월 10일 이전과 7월 11일 이후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진 부분들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기획재정부에서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와 관련된 유권 해석을 새로이 발표를 하였는데요. 거주주택을 매도해야 될 임대사업자 분들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편으로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2020년 7월 10일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후에 새로운 규정이 적용된 지 벌써 1년 반이라는 세월이 흘렀는데요. 그동안 쟁점 사항 중에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해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이 일부 계실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비과세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어떻게 해줄 것이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데요. 아직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구제 방안은 발표가 안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이러한 억울한 분들이 계신다면 이의 제기 등을 통해서 구제 방안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는 부과되는 세금의 액수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께서는 이러한 변경 내용을 잘 알아보시고 손해보시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영상 주제는 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